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인사를 드리고 있는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죠. 11,887불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62.9%입니다. 정말로 돼지 같은 대왕목이 비트코인입니다. 알트코인들의 시총을 쪽쪽 빨아먹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서 다 해먹을 건지 저희가 한번 기다려 봐야겠죠. 많은 분들이 알트 시즌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러려면 비트코인이 좀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때까지 이제 저희가 잘 견뎌야겠죠. 자, 그리고 소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께 잠깐 이렇게 짧은 설문조사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사실 유튜브 채널을 이제 운영을 하면서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광고 문의가 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광고들 중에 코인 광고는 당연히 안 하는 것이고, 그 외에도 시청자분들로 하여금 이 돈을 쓰게 만드는 광고는 전부 다 거절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책임을 질 수 없으면은 어떤 상품이든 뭐든 그런 광고를 받으면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크립토닷컴에서 저에게 연락을 해주셨는데, 사이트에서 하는 행사들이나 크립토닷컴에 관련된 기사나 뉴스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런 것만 좀 이렇게 공유를 해줄 수가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크립토닷컴 같은 경우는 최근에 V20가 있었죠. 여기 있는데 이때 코인베이스라든지 호흡이라든지 여러 회사들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크립토닷컴도 여기 보이고 있죠. 여기 있는 이 회사인데 여러분들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면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향을 여쭤보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간단하게 답글을 통해서 해도 상관없다 혹은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남겨주시면은 그 의견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소식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중국이고요. 새로운 지불 방식이 나왔는데 어떤 식으로 지불을 하는지 먼저 보시죠. 자, 이렇게 멋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신용카드도 아니고 핸드폰을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카메라를 바라보기만 하면 되면 이제 얼굴로 인식을 해서 지불을 하게 되는 면상페이. 한국에서도 비슷한 기술을 지난번에 선보인 적이 있었는데 이제 중국에서는 실용화 단계에 있는가 봅니다. 대단하죠? 이제 미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소식을 기다렸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바이낸스가 곧 있으면은 선물 거래를 선보이겠다라는 그런 소식이 또한 나와 주었고요. 그 다음에는 먹튀에 관련된 업데이트, 이것은 거의 이제 요청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플러스 토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출금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 유명 경제학자는 플러스 토큰은 붕괴될 수밖에 없는 다단계 구조다. 이 높은 이자 수익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용자들이 계속해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출금 불능 상태는 계속되게 될 것이다. 자, 한편 경찰은 플러스 토큰이 삼성, 구글 출신 개발진이 만든 한국계 프로젝트다. 만약에 100만 위안 약 17억 원을 넣으면은 연 700만 위안 약 119억 원으로 뻥튀기를 튀겨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역시 이제 딱 봐도 사기인데 제발 한국계 프로젝트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망신. 그리고 이제 중국에 잡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크게 한번 제대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바로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최근에 있었던 일이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등이 장시간 동안 다운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자, 리브라 코인 나오면은 잘 돌아가겠습니다. 물론 따로 서버 관리 등등을 하게 될 테지만은 계속해서 이렇게 쉽게 다운이 되는 페이스북, 어느 정도 신뢰를 잃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계속해서 이야기를 보면은 북미 소비자 감시단체가 의회에 리브라 프로젝트를 중단시켜달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의회에서 서한을 발송을 하죠. 이번에는 공식적으로 공개 서한을 보내가지고 이제 리브라 프로젝트의 모든 개발을 중단하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미디어에 의하면은 미 하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개발을 중단하라는 요청은 거듭했지만 공식적인 서한으로 요청한 것은 처음이다. 해당 서한은 페이스북의 실적에 대한 우려와 리브라가 새로운 글로벌 통화 시스템으로서의 잠재력에 대한 설명을 포함했다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자, 그 서한이 이것인데 폼폴리아노가 또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죠. 이렇게 하면서 페이스북이 이런 경고적인 서한을 받았다. 그렇지만은 이 페이스북과는 달리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그들은 서한을 보낼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우쭐대고 있죠. 이렇게 깝치다가 한 번에 훅 가는 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이 서한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에게 페이스북 개발을 당장 중지해라. 안 그러면은 뒤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은 이제 바로 중지를 해라. 페이스북 리브라 프로젝트는 미국 통화 시스템과 경쟁하게 될 수도 있다. 한마디로 이제 달러랑 싸우게 될 수도 있다. 그런 것을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마크 저커버그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향후에 있을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와 상원 금융위원회 공청회의 질의응답을 포함해서 의원들과 함께 협력하기를 기대한다. 한마디로 니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나는 계속 밀고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마크 저커버그도 들인 돈이 얼만데 그냥 한 번에 뒤집어 엎진 않겠죠. 모르긴 몰라도 이 마크 저커버그가 이 의원들 개인 사생활도 꽤 많이 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걸로 이렇게 딱 이용해가지고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처럼 이렇게 협박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일단 어떤 식으로 일이 진행이 되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퀀텀에 관련된 소식이 또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퀀텀 테스트넷의 라이트닝 네트워크 솔루션 도입. 그들은 작년부터 라이트닝 네트워크 솔루션 도입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을 해왔고, 이번에 선보이는 퀀텀 이클레어를 통해서 대량 거래, 처리 성능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굉장한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정말 많은 암호화폐 회사들의 꿈입니다.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이제 큰 호재가 되지 않았나 싶고, 그와 동시에 퀀텀은 크게 상승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었습니다. 자, 다음에는 루리엘 누비니와 비트맥스 CEO에 관련된 이야기 오늘도 이어집니다. 자, 최근에 이제 한판 논쟁을 벌였죠. 여기에서 루비니 교수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리페이 등 결제 산업의 진정한 혁명은 핀테크 분야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다. 쓰레기 같은 암호화폐는 알리페이, 위챗피와 같은 결제 애플리케이션과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 여기에 대항해서 비트맥스의 CEO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마, 너 이거 끝나고 옥상으로 따라와 라고 하면 참 좋았겠지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고, 암호화폐의 진정한 장점은 사람들에게 법정화폐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선택지를 제시한다는 것이다. 암호화폐 시장은 세계 유일의 진정한 자유시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토론 후에도 루리엘 누비니는 끝까지 이렇게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암호화폐는 마피아의 돈줄이다. 블록체인 컨퍼런스 주최 측은 비트맥스 눈치를 보고 나와 알설 헤이즈 토론 장면을 녹화하거나 방송하지 않았다. 알설 헤이즈는 부하 직원에게 토론 현장을 녹화하라고 지시했으며 녹화 테이프를 감추고 있다. 녹화본을 풀어라 겁쟁이 라고 외쳤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설 헤이즈는 우리가 경제 기술에 대한 당신의 얄팍한 지식을 폭로할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이 테이프를 공개한 후에도 당신이 고등교육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다면 참 놀라울 것이다 라고 비웃었습니다. 진짜 예전에 비탈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얌전하게 이렇게 받아쳤는데 알설 헤이즈는 그렇지 않죠. 그냥 막 같이 싸워버립니다. 나중에 이제 혹시 길 가다가 마주치면은 루리엘 누비니는 도망쳐야 될 수도 있어요. 루리엘 누비니 같은 경우는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연간 소비 전력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를 알아볼 수 있는 비트코인 전력 소비 지수를 출시했습니다. 그들은 해당 지수는 비트코인 채굴의 지속 가능성과 환경오염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서 개발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비트코인 전력 많이 먹기로 좀 유명하죠? 이 최근 나온 또 다른 보고서에 따르면은 비트코인이 에너지 소비량이 스위스와 맞먹는다라고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천연가스를 사용하겠다라는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었는데, 자, 이런 문제들 이제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조만간 좋은 해결책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암호화폐 헤지펀드 프라임팩터 캐피탈의 CEO는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기관 투자가 이루어지기에는 아직 이르다. 업계의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암호화폐 거래소와 커스터디 업체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만간 해결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많은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기관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그레이스케일의 GBTC를 구매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엔 IBM 관련된 소식이 나왔습니다. IBM이 이번에는 블록체인 기반 은행 담보 디지털화 프로젝트를 출시했는데 프로젝트의 이름은 라이곤입니다. 정말 산업부터 금융까지 전부 다 손을 대고 있는 IBM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캐나다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스퀘어가 비트코인 ATM 기기에서 암호화폐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출시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물론 캐나다에 한정된 그런 소식이라고 합니다. 자, 발트의 3국 삼성 매장에서 암호화폐로 결제를 받는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이 중간 업체가 있습니다. 이름은 코페이라고 되어 있는데 빗페이와 마찬가지로 중간에서 암호화폐를 현금으로 바꿔서 삼성 매장에서 결제를 지원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언젠가는 이렇게 제3자 회사 없이 바로 즉각적으로 암호화폐로 결제를 할 수 있는 삼성 매장들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재밌는 소식이 한 가지가 나왔는데요. 작년이었죠. 비트코인 ABC 진영과 비트코인 SV 진영이 해시파워를 놓고 크게 싸웠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당시 비트코인 ABC 지형의 편을 들었었던 비트코인닷컴에서 최근에 비트코인 SB를 채굴을 했다, 그런 사실이 드러났다라는 것인데요. 블록체인 익스플로어에 따르면은 비트코인닷컴은 지난 24시간 동안 SB 블록의 1% 정도를 채굴한 사실이 확인이 되었고요. 아직까지는 해시율은 전체 네트워크의 초당 4페타 해시로 높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마 이거 돈 보고 넘어간 것은 아닌가? 아직까지는 채굴률이 적기 때문에 나중에 또 업데이트가 나올 수 있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 나라 중앙은행들에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겠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연방준비제도에서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다라고 미국 클리블랜드 지구 미 연방준비은행 이사회의 일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미국에서 빨리 디지털 화폐를 발행을 해야 한국도 따라갈 텐데 그냥 왜 미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좀 하지. 자, 한편 미국 관련된 소식 계속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최근에 또 발언을 했죠. 트위터를 통해서. 그가 뭐라고 했냐면은 세계의 나라들이 통화를 조작하고 있는데 미국도 여기 껴야 된다. 그가 오늘 남긴 트윗에 따르면은 중국과 유럽이 화폐 조작 게임을 하고 있는데 돈을 계속해서 그들의 시스템으로 밀어 넣으면서 미국과 경쟁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도 그들과 맞서야 한다. 아니면은 지난 몇 년처럼 앞으로도 계속 멍청이처럼 멍하니 앉아서 이런 광경을 두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것을 조금만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양적 완화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 달러를 더 많이 찍어가지고 약화를 시켜가지고 경쟁을 해야 된다. 이런 환율 조작 게임에 미국도 참가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 돈을 옮기게 됩니다. 안전자산이나 주식시장, 그리고 암호화폐로도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의 이런 발언이 비트코인을 11,500불 이상으로 올리게 될 수 있다. 11,500불로 이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1,500불 넘었죠? 자, 그 다음엔 또 트럼프 대통령을 이용한 재밌는 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 많은 돈이 비트코인에 몰려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기에 알트코인에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트럼프 성님, 날래 알트코인으로 넘어오시나요? 과연 이 시기에 알트코인에 투자를 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라는 주제로 웃긴 짤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립니다. 암호화폐 원래 서비스 아브라의 CEO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정부는 비트코인을 금지할 수 없다. 미국 화폐가 헌법으로부터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보장받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은 컴퓨터 코드로서 코드는 일종의 발언과도 같다. 또한 발언은 헌법상 보호되는 시민권이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안 해도 비트코인 못 건드립니다. 왜냐하면은 거대 기업들이 돈을 워낙 많이 쳐박아가지고 그 사람들 뽕 뽑을 때까지는 이 비트코인의 열기는 계속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뽕 뽑는 정도도 아니죠. 2배, 3배, 10배로 튀겨 먹을 때까지 계속 할 것 같고, 이제 그런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노보그라츠입니다. 오랜만에 또 입을 열었는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14,000불대에서 내 비트코인을 다시 팔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번에는 더 높이 올라가게 될 거니까. 그 가격대가 어느 정도냐면은 20,000불 근처까지 다음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노보그라츠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블랙타운 캐피털의 CEO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비트코인은 13,850달러 선에서 30% 조정이 왔다. 이런 대규모 조정은 지난 불마켓에서 평균 98일을 간격으로 8차례 발생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달까지는 대폭 조정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이 조정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또 조지 레이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30% 하락을 했었다. 다음 단계는 뭘까? 저번 상승장과 비교를 해본다면은 평균적으로 비트코인은 하락 후에 153%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줬다. 이번에는 어떨지 한번 봐야겠지만 라고 하면서 이런 차트를 공유를 해줍니다. 자, 과연 11월달까지 큰 하락은 없을 것인가? 다만 이런 부분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귀신도 모르고 며느리도 몰라요. 오로지 이런 가격을 결정을 하는 세력들만이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11월달까지 하락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라고 해서 덜컥 믿으면은 큰일 나겠죠. 자, 그 다음에는 테더에 관련된 발언이 있습니다. 블록체인 전문 캐피탈 단화 캐피탈의 전임 상무이사이자 블록체인 스타트업 프리미티브의 공동 창업자인 더비와니가 테더의 추가 발행이 비트코인 시세 조작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 테더의 공급량 증가는 비트코인 시세에 후행하는 지표라며 법정 화폐의 암호화폐 시장 유입에 대해서는 테더가 필요하고 거래가 활발해질 때 테더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량도 이에 따라 증가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전체 시장을 보고 있는 그런 차트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falling wedge라고 해가지고 전고점부터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렇게 보통으로 이렇게 위로 치솟는 60% 이상의 확률로 이것을 깨고 위로 올라가는 그런 차트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마 이 위로 올라오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비트코인이 이제 앞으로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보여주는 그런 차트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가끔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게 딱히 떨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전고점에 있었던 그때 상승과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것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죠. 자,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을 장식해줄 조시 레이저의 추가 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 도미넌스가 65% 근처까지 올라갔다. 2017년 7월 이후 70% 이상은 오른 적이 없었는데 아마 그 70%가 도미넌스 관련된 저항선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동안에 당연히 알트코인들은 사토시 비율 대비 지지선을 테스트를 하게 될 것이고,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다시피 이 도미넌스가 빠지기 전까지는, 즉 돈이 알트코인들로 흘러들어가기 전까지는 알트 시즌은 기대하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앞으로 이제 트레이딩 전략을 이렇게 공유를 해줍니다. 조시 레이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11,000불이었을 때 마진 3배로 안전하게 롱을 치기 시작했고, 그는 이제 12,000달러 중반에 수익 실현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12,000달러 중반까지는 무조건 간다라고도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그 중간에 어떤 이상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이들은 대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또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뉴스가 있었죠. 이런 소식들이 여러분들께 유익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도 이 영상을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언제나 그렇다시피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수고했다는 의미로서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바쁘신 분들은 광고가 나오시는 동안에 다른 일들을 보셔도 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되고,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이 채널이 유지될 수 있도록 토마토 밭의 거름이 돼서 저에게 힘을 줍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전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